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의 5천만 원 소송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 유튜버가 바로 접니다. 실제로 민사, 형사 둘 다 소송을 당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낙연과 신천지 연루설 이걸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이 나왔던 게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비슷한 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몰표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던 몰표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이 정도 몰표는 굉장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천지가 동원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 총리 비서실장 누구냐면 정운현 아시죠? 윤석열 지지선언 했었던 이낙연의 비서실장 신천지 이낙연 전 총리 포섭 시도했었다. 목격담을 공개했다. 2020년 2월에 이런 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카톡을 공개하면서 신천지가 이낙연 전 총리를 포섭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정운현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사를 보면 정운현 비서실장이 신천지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조차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신천지의 고위급 인사 포섭 시도 목격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비서실장이. 신천지 관계자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신천지가 각 분야 인사들을 포섭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라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는 여성 1명과 남성 2명을 만났다고 해요. 신천지 위장 조직인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적힌 명함을 가졌는가 하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 가득 실린 신천지 행사 화보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현 실장은요, 이만희 총회장 사진을 보고서 이 단체가 신천지 소속임을 알게 됐다. 총리가 일정이 바쁜 데다 공식 행사가 아니면 특정 종교 교단 관계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돌려보냈다며 면담이 불발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2019년이죠. 그들은 다시 정 전 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낙연 총리와 사전 연락이 됐다며 재차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확인 결과 거짓이었다. 그들은 신천지들은요, 총리와의 만남을 간청드리는 것, 면담 목적에 대해 신천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평화에 대한 대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건 다 팩트입니다. 정운현 실장은요, 결국 총리와의 면담 약속이 잡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방문 목적도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총리 면담을 통해 총리를 포섭한 후 자신들의 세력 확대나 영향력 과시용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다. 이때도 총리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천지 하면 코로나만 생각나지만 관련 언론 기사를 읽고 직접 목격한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운현 전 비서실장이 신천지에서 이낙연을 포섭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걸 공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신천지가 어쨌든 이낙연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은 팩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었고 그동안에 한동안 별 얘기가 없었어. 경선 때 한번 이거 신천지 표를 이낙연한테 이게 몰표가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었고 정운현 비서실장이 신천지가 이낙연을 직접 포섭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물론 정운현 실장은 신천지가 이낙연 포섭에 성공하지 못했다,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동안 이낙연 신천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뜬금없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비가.
2020년 3월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자회견하면서 나비가 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연희 나비 모여라. 그동안에는 없었던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희 나비? 이때까지 이낙연을 추종하던 이낙연 지지자들은 뭐 도깨비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나비는 처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비 이상한데? 이거 이낙연하고 신천지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 나비가 되자 신천지 요한지파 이낙연은 나비를 가슴에 달고 요한지파 컬러의 옷을 입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커뮤니티에 돌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이낙연 부부가 들고 있는 십자가와 나비는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나라 신천지 교단의 나비가 되자는 이만희 교주의 메시지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낙연을 상징하는 게 나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 하면서 또 나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신천지 나비, 이낙연의 나비 연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커뮤니티에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연희 출국길 배웅하러 연희 나비 모여라 이게 또 등장을 합니다. 워싱턴 달라스 공항 유나이티드 항공 앞에서 배웅을 하자. 연희 나비 배웅하자로 나비가 또 등장을 해요. 자, 이러면서 그동안에 아무 얘기 없었던 이낙연과 신천지 연루설이 이 나비 때문에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는 이것과 이낙연의 연관성을 연결짓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에 대해서 방송에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국을 하면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귀국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1년 17일 만입니다. 제가 1년 17일 동안 지내도록 돌봐주신 미국과 독일의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낙연의 입국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는데 1년 17일입니다 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하는 반복하는 걸 보고 너무 부자연스럽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만입니다. 이게 사실 자연스럽잖아요. 1년 17일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뒤에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1년 17일 동안 자기를 같이 잘 케어해준 이러면서 1년 17일이 딱 집어서 두 번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1년 17일이 뭐지? 하고 그냥 찾아봤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뒤져본 거예요. 1년 17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부자연스러워서. 찾아보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은 하면서 노아가 방주 안에 체류한 기간은 1년 17일이었다. 그냥 이게 나온 겁니다. 노아? 1년 17일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날이야? 그래서 노아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나? 그래서 노아 신천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현대판 노아의 방주 신천지호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좀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고 롯의 가족 3명 뿐이었다. 이런 글이 나오고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부패했고 배도했기 때문이고 신약 본문의 말씀은 주 재림 때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한 것이며 심판을 받은 것은 배도한 행위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현대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을 좀 더 보니까 자, 오늘날의 현실은 하나님도 성경도 아는 자가 없고 이를 믿는 자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같이 부패함에도 정통이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며 자기들 외에는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지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큰 조직을 이루어 그 조직에도 권세를 팔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지은 죄는 아랑곳도 없고 피로 약속한 새 언약도 성경 말씀도 아는 바가 없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다만 자기들이 주고받은 권세로 성도들을 압제하는 권세자의
노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자, 자기들을 제외하고는 2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신천지의 설명인 거예요. 신천지를 2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된 거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그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재림 때가 노아 때, 롯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쯤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신천지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듯이. 하지만 재림 때가 오면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을 것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심판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 노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 1년 17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던지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아닐까,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낙연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이 유력 정치인이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이게 명예훼손을 당할 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비서실장도 신천지가 이낙연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었다. 이거 쉽게 보면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신천지가 유력 정치인을 포섭하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밝힌 바가 있어요. 총리를 이낙연을 포섭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실패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다가 나비가 등장하고 1년 17일이라는 워딩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그 날짜가 1년 17일이었고 그리고 신천지는 노아를 비중 있게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을 때를 생각해봐라. 지금 신천지를 비난하는 건 그때 노아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17일이라는 단어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고소를 한다는 거. 본인은 신천지와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고소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낙연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측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낙연과 신천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아닌 걸 아니라고 하니 아닌 걸 증명해라라고 하면 그 진짜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만 하면 저도 인정하고 사과 영상도 만들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신천지와 이낙연이 연루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신천지와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했다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그렇게 공격한 것은 그건 뭘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 한번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도.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의혹 우리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장 세게 공격했죠? 이낙연이 가장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제가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할 대상이라면 제가 이낙연에게 신천지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게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할 만한 깜이라면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 공격들은 얼마짜리 고속감이겠습니까? 대장동 증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단식을 걷어달라. 좋은 의도로 갔겠죠. 건강을 염려하고 이래서 갔겠지만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이재명 후보에게 근거 없는 대장동 의혹, 대장동 몸통 이 공격을 한 것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돕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본인의 비서실장인 정운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지지 선언할 때 그 어떤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이낙연 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된 것 아닙니까?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낙연에게 신천지 연루설이라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이재명에게 한 그 의혹 제기는 얼마짜리 명예훼손일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제가 이런저런 의혹 제기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도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대장동 의혹을 막 뒤집어 씌울 때 이런저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고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낙연은 일개 유튜버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소가 들어옴과 동시에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이낙연의 신천지 연루설 같은 건 인터넷에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정운현이라는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 선언할 때 따끔하게 뭐라고 하거나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재명을 같이 돕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라고 했다면 0.7% 차이로 적겠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에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몇 %인지 본인은 알고나 있을까요? 자, 이낙연에게 고소당한 내용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정치인은 이런 정도의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고소부터 바로 들어가서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참 잘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 재판에서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제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뿌렸나,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낙연이라는 인물의 명예훼손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